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굿바이 패스워드, 이제는 패스워드리스 인증의 세션을 진행하게 될 시스코에서 보안 SE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현 부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옆에는 강성묵 부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묵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타이틀에서도 느끼셨다시피 인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는 다양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아우르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과 보안의 부분을 간편화하고 최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패스워드리스란 키워드를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번 세션에서는 패스워드리스 인증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스코에서 바라보는 패스워드리스의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순서는 먼저 패스워드리스 인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패스워드리스의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한 데모 슬라이드와 함께 간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코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듀오 솔루션의 다양한 보안 기능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보안과 IT 관리에 있어서 패스워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안 정책의 관리는 패스워드로 시작해서 패스워드로 끝난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데요. 강성욱 부장님, 혹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계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불편했던 경험이나 그런 경험들 있으실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사용하고 있던 그 패스워드들을 클라우드 앱 또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앱에 제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보안이 강화가 되면서 이 패스워드를 기존 거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보안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패스워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 1년 주기 또는 아니면 3개월 주기 이렇게 해서 계속 변경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런 패스워드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편함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하고 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계정에 대한 보안 정책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는 12자 이상, 그리고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일이나 제가 알 수 있는 어떤 개인정보의 그런 내용들로는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패스워드 관리가 힘들어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모니터나 책상 옆에 이렇게 붙여두거나, 혹은 제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그런 패스워드를 일일이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기록해 놓는 그러한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생활하시는 업무하고 계시는 기업 환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리서치 했던 내용들, 그리고 다른 리서치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업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계정과 패스워드의 관리,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IT나 보안 헬프데스크에서 업무 중에서 패스워드 문제를 관련돼서 임직원분들이 케이스를 오픈하는 사례들이 20에서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IT 인프라에 대한 관리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와 강성묵 부장님 말씀드렸던 불편한 사용 경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패스워드 정책들이 다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분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패스워드는 가장 보안의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탈취된 패스워드의 경우는 다시 사용을 할 수 없고, 만약에 패스워드가 탈취되는 경우에 심각한 개인과 기업의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 현재 업계에 알려진 전체 침해 사고의 비율 중 80%가 넘는 비율들이 전부 다 이 계정 패스워드의 유출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실 우리가 굳건하게 믿었던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해줄 패스워드가 사실은 가장 취약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패스워드 리스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패스워드 리스가 무엇인지 바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it is. Thanks for showing up. We had to push your presentation back for time. So as I was saying, the project is moving along really smoothly. 네, 방금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도 저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제 계정의 패스워드가 생각나지 않아서 예, 접속을 못해서 애를 태우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방금 동영상처럼 빨리 미팅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가 생각나지 않아서 패스워드를 다시 리셋하고 들어가는 그런 해프닝들을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리스 인증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시스템이 알아야 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이나 지문, 즉 내가 패스워드를 대신해서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핑거프린트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 디바이스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기들이 발달을 통해서 이런 터치 아이디나 이런 지문, 페이스 아이디 이런 식으로 생체 인증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라는 부분을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핑거프린트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2차적인 검증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이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증서라든지 혹은 뭐 어떠한 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두 가지의 검증을 통해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실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패스워드 리스 인증의 프로세스고 구성 방식이 되겠고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절차는 생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네네. 화면에 보시면 지금 패스워드가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쫙 쳐져 있으면서 네. 이거 패스워드가 아예 사라졌다.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 패스워드를 우리가 인증 과정에서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패스워드는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바로 그 뒤에 슬라이드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패스워드 리스의 동작 방식, 어떻게 이 패스워드 리스를 내 애플리케이션에 인증할 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를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 패스워드가 어떻게 기존처럼 사용이 되면서 인증 과정에서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지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떠한 내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제 계정 정보를 넣겠죠. 그래서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실 제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돼 있네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어떤 2차 인증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푸시가 온다던가 어떤 유비키 기반의 인증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투팩터 인증 절차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실제로 내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2차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패스워드리스 로그인을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적으로 사용자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접속을 할래 라고 하면은 이 프로세스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최초에 한 번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용자가 패스워드리스, 즉 패스워드 없이 접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제 그 사용자가 맞는지 우선은 첫 번째 등록 과정에서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패스워드리스, 나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인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투팩터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푸시, 그리고 뭐 생체 인증, 그래서 업계에서는 요즘 윈도우 헬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윈도우 헬로가 지원되지 않는 그러한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유비키, 파이도 기반의 USB 토큰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체를 해서 추가적인 인증을 진행하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윈도우 헬로 기반의 생체 인증을 적용을 하는 예를 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패스워드리스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등록이 맞춰졌으니 패스워드리스로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도록 하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나면 바로 생체 인증, 즉 윈도우 헬로의 팝업이 발생하면서 장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문이나 이런 페이스 아이디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생체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완료돼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패스워드는 사용하지 않고 접속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단지 생체 인증만을 해왔던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인증서나 키값들을 활용해서 2차 인증까지 완료하는 프로세스로 패스워드리스 인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스워드리스는 단순히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것들의 인증을 통합해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싱글 사인온 기능과의 통합도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간편함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보안성에 있어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략들, 그런 것들도 필요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패스워드리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러한 패스워드리스 그리고 MFA, 멀티팩터 인증, 그리고 싱글 사인온, 즉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인증을 담당하는 듀오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성목 부장님, 저희 듀오가 이러한 기능들 말고 다양한 어떤 보안 기능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에 그 패스워드리스에 이어서 듀오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듀오에서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싱글 사인온, 즉 SSO 기능입니다. 즉 한 번의 인증을 통해서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점점 늘어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죠. 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환경 또는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이런 환경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갖고 있는 그런 암호들 또는 계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계속해서 이렇게 접속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게 듀오의 SSO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패스워드를 또는 패스워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SSO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듀오의 액세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포털을 통해서 한 번만 로그인 후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함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홀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인증을 할 때 필요한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트러스트, 이 디바이스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SSO 인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그런 신뢰는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그 푸시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이런 신뢰가 과연 이 디바이스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이제 디바이스 헬스라고 하는 기능을 듀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SS로 이제 최초에 인증을 할 때 이 디바이스 단말기의 상태가 이제 OS가 가장 최신인지 아니면 디스크에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또는 암호 및 잠금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체 인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방화벽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안티바이러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그 레미데이션 기능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 OS 업데이트를 조금 귀찮다고 뒤로 미루고 있다가 처음에는 그 유예 기간을 며칠 정도에게 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인증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었지만 보안 관점에서는 이 기능으로 인해서 보안 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무 부장님, 예. 저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데스크탑에도 이러한 디바이스 헬스 기능이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런 데스크탑, 즉 노트북이나 이런 임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런 디바이스 헬스 에이전트를 IT 관리자가 일일이 설치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듀오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인증을 시도할 때 그때 자동으로 엔롤이 되면서요. IT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하지 않고요. 자동으로 설치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터치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점점 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많고 그리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인증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엔드포인트로 사용할 때 보안에 취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가 우리 사내에서 배포한 단말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듀오에서는 인증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오의 CA라고 하는 인증 서버에서 인증서를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인증서를 갖고 있는 단말기는 이 신뢰된 단말기라고 해서 이제 트러스트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인증서가 있는 단말기는 인증을 허용을 해줄 수 있고 이 인증서가 없는 단말기는 BIOD,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단말기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배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IT 담당자들은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듀오에서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형태로 해갖고 MDM 솔루션과 연동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머라키 MD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MS-AD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 이런 그 네이티브 솔루션들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매뉴얼하게 인증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 인증서 배포 방식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디바이스에 대한 트러스트를 지금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실제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파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엔 정상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파일들이 악성으로 그리고 해킹 툴에 도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코의 EDR 솔루션인 앰프 솔루션과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다 강력한 보안 접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처음에 이제 듀오를 통해서 인증을 시도할 때 이 듀오에서는 앰프가 디바이스에 머리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만약에 디바이스에 머리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앰프가 듀오 쪽에 이 디바이스에 머리어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앰프하고 듀오하고 같이 사용이 됐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파일을 다운받고 있죠. 뭐 FTP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웹을 통해서 파일 받고 있는데 이 파일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을 저희 시스코에서는 앰프 클라우드, 이 앰프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 파일이 악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나서 악성이면 차단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악성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실제 좋은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언노운 상태로 됩니다. 이 언노운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정밀 분석, 즉 샌드박싱을 돌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저희 3그리드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여기서 샌드박싱을 통해서 한번 분석 후에 처음에는 언노운이었지만 이게 분석을 해보니 악성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 악성을 다시 저희 시스코 앰프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시켜서 너희가 갖고 있었던 언노운 파일들이 지금 악성이니까 지금 당장 모두 다 차단해 라고 해서 쭉 저희가 이제 리트로스펙티브라고 하는 얼럿이라고 하는 이런 소급 정책을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는데요.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스코 디바이스들에 다 그런 정보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앰프 엔드포인트와 함께 그리고 듀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에 언노운이었던 파일이 이제 악성으로 변했을 경우에 바로 앰프에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파일 중에 지금 악성 코드가 있으니 듀오에서 인증을 할 때 바로 차단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악성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악성이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앰프와 듀오가 함께 있으면 지속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그런 탐지와 그런 차단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때 말웨어에 감염이 되어 있던 되어 있지 않던 이 듀오와 함께 앰프를 사용하면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성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그 이후에 어떤 말웨어에 감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 함께 앰프와 듀오를 사용하면은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지금 보안 때문에 접속이 어렵겠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보안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실제 어떻게 보면 그 어드민 입장에서의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시보드를 조금 스크린 캡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듀오 페이지 레포트고요. 이 레포트에서는 처음에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일 평판이 지금 언노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앰프가 언노운이었던 그런 파일에 대해서 얘가 지금 악성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그 평판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 이후에 접속할 때는 차단하는, 즉 듀오가 인증을 할 때 이 앰프가 악성이라고 탐지되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레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앰프 엔드포인트, 오른쪽에 보이시는 앰프 엔드포인트 이런 대시보드에서 즉각 조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쿼런틴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쿼런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조치를 해서 이 상태가 이제 말웨어가 아닌 거를 해줘야 이제 실제 인증을 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트 모니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 툴인데요. 실제 이 듀오의 트러스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접속했던 정보들을 하나의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로 누가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접속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접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듀오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최초에 과거에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접속했다라고 하면 이벤트를 발생을 해서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관리자는 이거에 대해서 정책을 통해서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하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미사용되었던 그 투팩터 인증 IP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80% 넘는 IP가 있고 그리고 20% 넘는 IP는 이렇게 자주 사용됐던 그런 IP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갑자기 최근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IP들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통해서 허용을 할지 차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사용 시간 평균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이 사용자가 주로 새벽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새벽 시간에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다라는 걸 판단을 하면서 이 사용자가 정말 그 사용자가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트러스트 모니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180일 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서울에서만 근무를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투팩터 인증 또는 아니면은 단말기가 서울이 아닌 다른 나라 또는 아니면은 지금 위험 나라,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게 해킹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확인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추가해서 허용하고 또는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이진영 부장님께서 그 패스워드 리스를 통해서 간략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실제 이 패스워드 리스 같은 경우는 이 싱글 사인온 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이게 한 번만 인증이 되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증을 할 때 생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보안이 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대한 트러스트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듀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지금 위협이 발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 위협이 발생이 되었으면 바로 차단 또는 아니면은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해주는 그런 지속적인 리스크를 탐지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게 이제 지속적인 트러스트 액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영 부장님께서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스워드 리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시스코 듀오 솔루션이 갖고 있는 강력한 보안 기능들을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패스워드 리스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현재 이미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하실 때 우리 핸드폰에서 제공되는 그런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터치 아이디 이런 거를 통해서 공인인증서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바로 송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뱅킹 환경에서는 다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패스워드 리스 인증을 기업 환경에서에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인증을 위한 새로운 패스워드 리스를 기업 업무 환경에 적용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스코 듀오에는 패스워드 리스 인증뿐만 아니라 MFA, 싱글 사인온, 그리고 디바이스 헬스 또한 지속적인 리스크 탐지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 그리고 보다 간편한 인증 환경을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간편한 인증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코 듀오 솔루션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바이 패스워드, 이제는 패스워드 리스 인증에 대한 세션을 진행한 시스코의 이진영 부장 그리고 강성무 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